벌이만 들어와요. 근데 벌 무서워서 혹시? 아니? 괜찮으세요? 벌은? 나는 4발 달린 동물만 아니면 돼. 응. 사장님 마이크 차고 있거든요. 응. 여기 제주에 벌 물리면 안 돼. 위험하다 그랬어. 바로 독을 빼고 병원을 가래. 독을 어떻게 빼지? 오신다. 어머, 레드. 헉, 야, 강렬한 레드 옷에 레드백을 들고 들어오시고 있어. 안녕하세요. 사장님! 어쩜 이래? 사장님 너무 멋있으시다. 너무 예쁘시다. 웬일이야? 너무 예뻐요.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아, 여기 동네가 좋더라고요. 지나가는 길에. 거짓말 하지 마. 어머, 웬일이야? 어머, 어머, 어머. 아, 헷갈려. 우리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새롭다. 웬일이야? 우리 감독님이 언제 사장님까지. 어떠요? 아, 감자. 저 여기 장 때마다 와서 여기 사먹는데 모르셨어요. 아, 세상에. 가게 사장님. 와. 크죠? 엄청 크죠? 이거 너무 맛있어. 진짜. 주님들이 사다주잖아. 막 소개시켜주잖아. 근데 그분들 소개하신 분이 다 똑같이 잘하는 거야. 나한테 와서 도착하신 분들이 다 똑같은 분인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 접니다. 너무 재밌어. 어떻게 나? 이게 사장님의 매력이 한눈에 보이시죠? 5일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사러 가야지 했다가 장을 보다가도 사장님을 딱 보고 대화를 딱 나누면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업 시켜주는 그런 힘이 있으세요. 즐거워야 되니까. 너무 반가운 손님이 예상치 않게 오셔가지고 저희 카페에 오셨는데도 내가 지금 뭐 드실 건지 여쭤보지도 않고 주시는 걸로 드시. 진짜? 네, 주시는 걸로. 너무 달라요. 이거 너무 잘 팔려. 이거 너무 잘 팔려가지고 제가 또 담궜는데 요거는 이제 그건 귤인데 한번 그냥 게시를 해볼까? 그건 레몬이에요? 어떨까? 이건 그저께 담근 건데 좀 그럴까? 윙크가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이거 할까? 그게 조금. 알았어. 그건 좀 미소가 나올 것 같은데. 컵도 이뻐. 그래? 네, 마셔보세요. 오늘 누가 오실지는 몰랐지만 맛있어요, 진짜. 향기도 좋고. 예쁜 사람이 떠주니까 더 맛있어. 어머, 이럴 수가. 진짜. 진심? 오늘 인생사네요, 아주. 어쩌다 이렇게 시장에 오시는 분들 그런 촬영하는 거 구경하면서 런쥔씨 해본 적은 있어도 이렇게 연예인을 이렇게 정면에서 볼 수 있나요? 뭐야, 맨날 우리 이러고 만나는 그래도 이러고 만났잖아요, 이러고. 사장님한테 이렇게 드릴게요. 너무 예쁘다. 사장님네 가게에 네. 제가 이제 가면서 생선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사장님네 가게는 특징이. 네. 맞죠?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노하우라면 노하우인 건데 10개를 팔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하나를 제대로 못 파는 거지. 와, 그래서 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무리 열 몇 종류가 있어도 종류 한 가지 팔아봐야 그 물건을 다 못 팔면 마이너스가 되고 종류 욕심 부려봐야 필요가 없죠. 맞아. 그러니까 혼자 하는 장사는 빠르고 간결하고 모든 게 빨리빨리 돼야 돼요. 딱 그 가게를 생각해보면 너무 큰 서울에서는 잘 만날 수 없는 너무 갈치. 예쁘고 큰 갈치 네.
그다음에 반건조된 조기. 조기? 난 그게 그렇게 맛있어. 네. 반건조 조기. 근데 이게 너무 맛있어. 정말. 고등어, 옥돔. 딱 네 가지. 딱 네 가지. 우리 집에는 딱 그거. 1년 365일 거의 그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는 사장님이 항상 그냥 골라주시는 걸 사는 편이긴 한데 똑같은 생선이 있어? 여기서 뭐가 더 맛이 다른 게 좋은 게 있어? 그래요? 똑같은 종류여도 옥돔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건조를 딱 해보면 약간 붉은 살이 있고 약간 흰 살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붉은 살이면 좀 상했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어요. 여름에 날이 따뜻할 때는 오해하실 수 있어. 근데 겨울에는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그럼 겨울에는 붉은 살이 좋은 거예요? 근데 성향마다 다른데 기름기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붉은 살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냥 담백하게 깔끔하게 먹는 분들은 흰살 생선이 좋잖아요. 근데 하얀색도 좋고 근데 겨울에 나는 생선은 대부분이 맛이 다 좋아요. 겨울에 나는 생선은 거의 맛이 좋다. 그렇죠. 기름기가 있으니까. 여름에 나는 여름에 생선은 나는 것들은 왜 맛이 별로야? 건조해지고 살 빠지고 더우면 여름에? 여름엔 대부분 생선들이 살이 좀 많이 빠져요. 오 진짜요? 겨울에는 포덕포덕 살찌고 신기하다. 그 나오는 계절들이 있어요. 네네. 그 철이 있는데 5월, 6월 자리돔. 4월까지는 뭐 옥돔, 조기 뭐 이런 거 다 갈치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1년 내내인데 바다만 좀 달라요. 잡아오는 바다가. 그때 한번 언제지? 추석쯤인가? 그때 사장님이 갈치 사지 말라고. 그때가 살이 얇고 큰 것들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핵갈치라고 해서 7, 8, 9쯤에 시작이 돼서 그러니까 신선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기름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작아지지. 단골 손님들한테는 대부분 맛있는 걸 다 권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른다고 해서 뭐 이렇게 안 권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게 믿음의 차이지. 단골 손님들은 우리가 권하면 아 그래? 믿지만 다른 분들은 우리가 권하면 아, 나 이거 팔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 그렇죠. 좋은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섣불리 사과새우를 안 하지. 나 진상 아니지? 환상적인 손님이지. 진상이야. 진상 얘기했더니 환상 받아쳐 주시고 막. 그 너무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무술포 5일장 하는 날이 아닌 날은 2일 날은 제주시. 장돌뱅이에요. 날짜가 완전히 날짜별로. 다 정해져서 그렇죠. 그 말하자면 동네 5일장을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죠. 와. 4일을 정해가고 하루를 쉬는데 1일 날은 대정, 오슬포장, 2일 날은 제주시, 3일 날은 중문, 4일 날은 서귀포장. 이렇게 4일을 가고요. 5일 날은 이제 하루 쉬죠. 근데 이게 쉰다기보다 이제 그 4일을 준비하기 위한 이게 첫 시작이에요. 그럼 너무 일이 많다. 상상만 해도. 왜냐면 매일 새로운 가게를 여는 거잖아. 똑같이 계속. 그렇구나. 생선 장사? 를 하신 게 실질적으로 장사가 한 17년? 17년? 30살부터 시작했으니까 시작점은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죠. 장사하셨어요. 어떤 장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야채 장사 하셨거든요. 매일 시장에서 살았기 때문에 야채 장사 하시고 해산물 하시고 마지막이 생선 장사세요. 생선 가게를 물려받으신 거예요? 물려받은 건 아니에요. 물려받진 않았어요. 그럼 야채 가게 하셨을 때 사장님은 완전 어렸을 때? 어렸을 때부터 했죠. 그때는 그냥 뭐 다 어려져서 했으니까. 근데 가장 기억나면서 조금 힘들었던 기억이 좀 고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니까 작물을 밭으로 샀잖아요. 그럼 팔려면 그걸 캐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저한테 시키더라고. 한 5학년 막 이렇게 될 때부터. 그래서 애긴데 지금 생각하면 아주 애긴데 그래. 근데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애기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손을 쓸 수만 있다면 뭐라도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다 보니까 그때는 또 이 기동력이 인력 거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차 이런 게 없었지. 아빠도 맞아, 그렇고. 맞아. 그래서 인력 거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애기가? 엄마 애기 아니고 5학년이. 그러니까 5학년 애기가. 애기 아니고. 5학년 애기야. 그렇게 해서 아침에 가서 엄마 거 작물 해다 주고 학교 가고. 혼자 가서? 처음엔 혼자 했어요. 그 새벽에? 처음엔 혼자 말도 안 했는데 돼. 중학교쯤 가니까 약간 너무 어두울 때 가니까
근데 무서운 생각이 좀 드는 거지. 4살 어린 그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을 벗삼아 데리고 가는 거지. 인력거에 그냥 벗삼아서. 근데 이게 좀 반복이 되고 이러면서 중학교쯤 가니까 부끄러움도 잠시고. 어떤 부끄러움? 그러니까 새벽에 가면 학교 앞을 꼭 지나가야 돼요. 집에 가려면. 그럼 애들은 학교 가는데 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지. 그러면 처음에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르막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오르막이고 하나는 요만한 오르막.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이 약간 덜 힘든 대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학교 앞을 학교가 지나가요. 있구나. 학교 앞을 지나가야 되니까 그냥 일로 가자. 근데 일로 가자는데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이 생각이 딱 들어서 이제 바꿨지 다시. 그래서 학교 앞을 지나가게 되는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뻔뻔해지는 거지. 부끄러움이 아니고 친구들한테 야, 나 힘드니까 좀 밀어줘. 나 올라가야지. 니들이 밀어줘야 내가 학교 빨리 가지. 그러면 8시 반, 8시 반에 친구들을 만나면 집에 가서 그거 내려놓고 얼른 씻고 이제 학교 가니까 1학년 때쯤 되니까 학교 오기가 너무 벅찬 거예요. 8시 뭐 반까지 막 이렇게 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한테 얘기했지. 저는 9시까지 오겠습니다. 제가 놀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정이 이렇게 됐으니까 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걸 받아주셨고 선생님도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날 그해 5월 8일 날 효행상도 받았어요. 그 집에 있는. 당연히 근데 받아야 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 그게 내가 뭘 했다고?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지 나는.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창피하고 어떻게 보면 왜 우리 엄마는 이런 일을 해가지고 나를 이런 고생을 시키나 원망도 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아예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아예 할 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장님이 너무너무 안 했어요. 그릇이 큰 사람인 거야. 그런 생각도 생각- 깊고 그런 생각- 성격도 밝고 우리 집이 그렇게 생겨먹은 걸 어떡해. 우리 집이 그렇게 살았어야만 했는데. 우리 언니는 동생이 딸만 5이거든요. 언니는 동생들을 케어해줘야 됐었고 큰 언니는. 왜냐면 애들 엄마가 새벽에 나가서 일하면 밥도 해줘야 되고 빨래도 해줘야 되고 우리 언니가 그걸 다 했고 그 역할을 다 했고 난 우리 엄마를 도와줬고 셋째까지는 환경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넷째, 5째는 그래도 좀 더 낫게 그렇게 살았고. 그럼 어머니가 생선 이제 가게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일을 사장님이 뭐 물려받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보는 계기점은 거잖아. 됐겠죠. 계기는 됐죠. 그 생선 응. 나도 생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의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6년, 7년 가까이 직장 다니다가 집에 쉬러 왔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있다가 다른 일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이 비린내 나고 막 이런 게 싫잖아요. 이걸 장사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엄마가 좀 힘들고 이런 것 같아서 처음엔 도와주기 시작한 게 한 2달 되고 3달 됐는데 좀 깝깝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아닌데 이렇게 난 이렇게 안 할 것 이렇게까지. 같아. 이런, 저는 처음에 뭘 했냐면요. 차로 장사를 했어요. 차? 운전차? 그 1톤 트럭으로 응. 뭘 했냐면 자리 장사도 했고 매일 장사도 했고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그 있잖아요 왔어요 이거예요? 네. 감자 고구마 이런 거 그래서 옥수수. 아침에는 그러니까 제주도는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자리돔철이에요. 자리돔철인데 이거를 이제 농번기 때 이제 5월 달 때 마늘하고 막 이럴 때 바쁠 때는 사로들 못 오세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제 그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파는 거지.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도 기억해 그런 거 보면 똑같은 생선 네. 이제 그 파시는 분들이 직접 다 돌아다니면서 팔았어요. 그래 부끄러움 이런 건 그냥 목소리만 나오는데 뭐 어때? 동네대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날 쳐다보지 누가 날 쳐다보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별 생각 없이 다시 또 그 장사를 하게 된 거지 처음에. 그러면서 5일장 날은 엄마 도와주고 모습 5일장 날은 우리들의 블루스 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거기서 이정은 선배님. 네 이정은 선배님 캐릭터가 마치 사장님이 롤모델인 것 같아. 그거 딱 끝나고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보고 싶다고 서울에서 전화오고 또 이제 제주시 있는 친구들이 찾아오고 야, 드라마가 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었구나. 너 진짜 고맙다. 이렇게 해서 온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17년을 생선 장사를 하셨고 17년을 그러면 거의 쉬는 날 말고는 매일 새벽에 나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하시고 밤에 뭐 정리하면 밤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약간 무식하게 일만 하는 거죠.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요령도 생기고 처음에 모르고 막 일만 할 때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침 일찍 나가는 대신 5시 반이면 장이 끝나면 치우고 다음에 한 7시쯤 돼요. 근데 우리 13살 딸내미가 좀 욕심이 많아서 하고 싶은 게 좀 많아요. 근데 얘를 데리러 가게 되면 9시 40분까지 가야 돼, 밤.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이제 운동을 가죠. 정말 하루를 길게 열심히 저 사시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솔직히 어디 걸어서 2시간 난 걸어가는 2시간이 너무 아까워. 이 시간이면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왜 걸어가? 아,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참 뭐든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이걸 긍정적으로 승화를 시키는 그렇게 안 하면 힘들잖아요. 라는 걸 오늘 많이 배웠어요. 사장님은 이 일을 언제까지 하시고 싶으세요? 그냥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좋아요, 이제. 특히 저희는 좀 D업종이잖아요. 사람들이 기피하잖아요. 저희들 어머니 세대에서 장사하실 때는 온몸에 비린내가 다 났어, 솔직히. 그러면 그거랑 엄마 옷이랑 같이 빨거나 이러면 모든 옷에 다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학교 다닐 때도 제일 힘들고 그런 부분이었지만 우리가 앞치마 메고 이렇게 토시에 다 하고 장화 신고 그냥 저녁에 집에 갈 때 솔직히 딱 이렇게 앞치마 벗고 딱 가잖아요. 잘 안 나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다 차로 다 다니고 이러는데 솔직히 우리 장사가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장사하는 것 중에. 그리고 우리가 번 건 얘들을 저의 재산 애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이 대학까지 보내주고 취업해서 자기 돈으로 방을 빌고 이렇게 얘를 쌀 수 있을 때까지 해줘야 된다는 생각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 그런 마인드가 제가 오늘 계속 사장님이랑 얘기하면서 너무 존경하게 되고, 와, 사장님 정말 그래서 지금은 박수 치면 쳐드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건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에서 만나면 너무 새로울 것 같지 않아? 똑같아. 근데 거기서 그래. 또 거기서지. 거기서는 또 그래. 거기서 나도 막 아줌마처럼 해가지고 춤도 입고 막 마스크 쓰고 막 사장님! 막 이러고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진짜 놀란 게 그 연예인이라는 그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이렇게 딱 뵙고 느낀 건데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거든. 엄마, 어머니 소미아 씨 우리 집 단골 손님인데 어머니 똑같아 내가 이랬거든요. 뭐가 똑같아? 그 텐션 하고 있잖아. 엄마 그 상냥한 그 있잖아. 즐겁게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야 그래서 저기 배우신가 봐. 뭐가 배우냐. 연기할 때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잘 못 느껴지잖아요. 상큼 발랄은 있지만 좀 진짜 뭐라지? 너무 애 같지? 너무 아니요. 평소에. 그게 굉장히 주위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한 인간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한 여자로서, 한 딸로서, 그리고 한 엄마로서 저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진심으로. 알겠습니다. 손 너무 차요. 갈게요. 안녕. 너무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너무 열심히 살아왔고 진짜 가요. 진짜 가세요.